안녕하세요. 글로벌로토스 원선동입니다. 오늘 GMC 시에라의 시승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시승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아무래도 이제 시승사에 와서 차를 좀 운전도 해보고 만나보니까 이 픽업 트럭만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만의 매력을 좀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9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차체를 좀 운전하는 이 기분은 아마 직접 좀 경험해 보신다면 독특한 감각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신차 발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행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 좀 전해드리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영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좀 디자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면부의 뭐 거대한 그릴 이런 것들은 풀사이즈 픽업 트럭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MC는 이제 GM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GM그룹 산하에는 뭐 쉐보레 브랜드, 우리에게 익숙한 쉐보레 브랜드도 있죠. 쉐보레 브랜드에서도 이제 픽업 트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차종으로 뭐 실버라도 같은 차량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쉐보레가 선보이는 이 픽업 트럭들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이 외관들을 선보이고 있다면 GMC 같은 경우는 좀 더 풀사이즈 픽업 트럭다운 당당한 이미지, 강인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좀 수직 형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릴 형상이라든지 좌우로 굉장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GMC 픽업 트럭의 뭐 디자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제 주간 주행 등과 방향 지시 등이 이렇게 통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휠은 22인치 휠이 기본 적용됩니다. 22인치 정말 거대한 휠이긴 하지만 이 시에라 앞에서는 정말 이 작은 크기가 오히려 작아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도 느끼게 되네요.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의 강도 이런 것들이 주행 특성에 맞게 좀 변경이 됩니다. 차량의 측면에는 6.1L V8 엔진이 탑재된 이 모델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로고가 덧대어져 있고요.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큰 크기죠. 그리고 앞에 이게 조명이 있는데요. 이 조명은 방향지시 등은 아니고요. 야외 활동을 할 때 조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가 이제 설치된 겁니다. 그 부분 헤드램프를 조작하는 부분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좌우 하나만 켤 수도 있고요. 두 개 모두 켤 수도 있고 또 주행할 때는 이 라이트가 이제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는 이제 도어를 열었을 때 튀어나오는 요 스태퍼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모두 다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발을 한번 눌러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위에 짐을 실을 때 올라서서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에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발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주행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 스텝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뭐 문을 닫게 되면은 스텝도 자동으로 3초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도어 뒤쪽에 있는 버튼을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단계로 폴딩이 되고요. 여기서 또 열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이 뒤쪽 적재 공간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을 밟고 이제 적재 공간에 올라서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뒤 옆쪽에 보면은 이제 기어봉이 있죠. 이 봉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때 잡고서 좀 더 쉽게 이제 적재 공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레버를 당기고 이제 봉은 접게 되는 거고요. 한쪽에는 230V 콘센트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거친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해져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그리고 오염되는 것도 적재 공간이 오염되는 것도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고요. 이 측면 부분에도 이게 거친 표면으로 마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스크래치 예방이라든지 짐이 미끄러지는 것 이런 것들도 막아주는 기능이고요. 차량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마련되어 있고 이 위쪽에 조명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후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두 개의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 수 있는 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글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사양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창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사양은 이렇게 옵션이 조정돼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 키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는 키 2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작은 게이트를 이제 잠금 기능도 있는데요. 이 버튼을 3초간 계속 누르고 있게 되면요. 네, 후방 조명이 이제 반짝반짝 하면서 잠겼다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도 이 도어가 열리지 않고 이제 경고 표시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트레일러를 체결한 상황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면서 부딪혀서 이제 파손되는 이러한 위험 같은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초간 누르게 되면은 다시 눌렀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열 수 있도록 기능을 하게 되는 기능도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공간 간단히 좀 기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측면에 보면은 헤드램프 조절과 관련된 기능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 오토, 뭐 4륜 구동, 2륜 로우, 뭐 4륜 로우 같은 기능들을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견인 모드도 이쪽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의 뭐 15인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운전자가 느끼는 경우에 뭐 15인치 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크기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마련되어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은 12인치, 그 다음에 터치를 지원하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13인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치했을 때의 감각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카플레이 연결했을 때 화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디지털 시계가 이렇게 표시되고 또 정보도 바꿔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으로 가보면 네, 지금 카메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차량의 주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 차량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화면을 확인을 하는 게 뭐 주행 안전에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360도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차량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라든지 견인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공유장치 부분들은 사실 승용 감각에 가까운 이 버튼들 구성이긴 하지만 버튼들의 크기도 굉장히 큰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픽업 트럭 다운 또 모습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 버튼에도 이 고무가 덧대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오프로드 감성의 이런 다이얼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확실히 이 드날리, 시에라 드날리 트림은 승용 감각의 느낌들이 이 전체적으로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과 기어 노브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어에 보면 이제 L 모드가 있는데요. 로우 모드로 활성화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기어가 속도를 높여도 기어 단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좀 제한되는 이렇게 로우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견인한다든지 오프로드 주행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 견인 시에 트레일러의 그 브레이크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여러 지금 시승 시에라의 뭐 리뷰 영상들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 판매되는 모델은 이 무선 충전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들은 그 프로토타입 차량들이 좀 몇몇 들어와서 지금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국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이 드날리 트림에서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모두 다 무선 연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만 유선으로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앞쪽에는 우드 트림이 덧대어진 고급스러운 수납 공간도 보여지고 있긴 한데 버튼 누르면 조금 경박스럽게 문이 열리긴 하네요.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크기의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C타입의 포트, A타입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콘센트도 이쪽에 또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이 상당히 많이 수납이 되고 있죠. 그만큼 넉넉한 이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도 뭐 픽업 트럭의 시트답지 않게 지금 이 사이드 볼스터가 크게 도드라져 나오고 있진 않지만 몸을 그래도 비교적 잘 잡아주는 이 가죽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모두 다 천연 가죽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기능, 열선 기능 모두 3단계로 조절 가능한 기능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상위 트림이긴 하지만 뭐 썬루프가 따로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룸미러를 활용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아래 토글을 젖히게 되면은 좀 더 넓은 화각을 통해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뷰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설정을 통해서
확대도 할 수 있고 각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제 위아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고 있고요. 네, 2열 공간은 역시 좀 쓰기가 좋은 몇 가지 픽업 트럭 다운 또 특징 몇 가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아래쪽에 있는 매트가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는 조금 부드러운 소재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되는 경우에도 아주 쉽게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아래쪽에는 이렇게 열는 경우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주행 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시트 2열 시트 자체는 좀 두께가 좀 얇은 편이죠. 그래서 1열 시트는 좀 두꺼운 타입으로 승차감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 착자감이 2열 시트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거기다 이 뒤쪽에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내 출시되는 다른 픽업 트럭들의 등받이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긴 하지만 각도도 조금 누워 있고요. 그래도 역시나 1열 시트의 시트보다는 조금 불편한 느낌, 착자감, 불편한 착자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열게 되면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또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짐들 보관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자각 같은 것 이런 것들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USB 포트 A타입과 C타입 포트 하나씩 또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앉아보면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머리 공간에서도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날리는 5인승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 만큼 이제 앉았을 때 2열 앉았을 때 큰 SUV 모델들 타오나 에스컬레이드 같은 이런 큰 SUV 모델들을 탔을 때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시트가 그렇게 완전히 편한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도도 조금 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2열에서 승차감에서도 1열과는 좀 차이를 보인다는 점 감안하였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GMC 시에라 드날리 X 트림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일반 드날리 트림은 9,300만원대, 출시 기념 에디션 모델로 지금 나온 드날리 X 에디션 같은 경우는 9,5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지금 픽업 트럭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픽업 트럭을 운전하면은 이 높은 시트 포지션, 굉장히 넓은 이 시야 때문에 기존의 승용 모델 시승할 때와는 좀 다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맛에 아마 픽업 트럭을 좀 운전하는 기분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신차 발표회 그리고 앞서도 차량의 주요 특징들을 좀 소개해 드리기도 했지만 역시나 이 주행성에서 이 픽업 트럭만의 독특한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지금 시승하면서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좀 선입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픽업 트럭 하면, 미국산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부드러운 승차감에 좀 출렁출렁되고 이러한 느낌을 시승 전에는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특히나 이제 시에라 드날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행해보면은 꽤나 탄탄한 이 승차감에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수입 SUV들이나 국내 SUV들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 비교적 좀 단단하게 이 차량을 받쳐주는 서스펜션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승차감도 출렁출렁인다든가 좌우롤이 크다든가 이러한 느낌보다는 이 거대한 차체를 서스펜션이 잘 받쳐주고 안정적으로 좀 도로를 주행해 나간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게 됩니다. 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프링과 댐퍼 이 두 가지 중요한 부품으로 좀 구성이 되고 있죠. 차체 아래에서 올라오는 1차적인 충격은 스프링이 흡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전해진 충격 때문에 차체의 움직임이 위아래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차량의 안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댐퍼, 이 두 가지로 서스펜션은 구성이 되는데요. 이 GMC 시에라에 탑재된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세팅은 아닙니다. 차체를 좀 잘 잡아주는 짧은 이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댐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인 충격은 스프링에서 잘 흡수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 전해지는 이 진동을 댐퍼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의외로 좀 착 달라붙어서 이제 주행을 하는 듯한 픽업 트럭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선 스포츠 같은 것을 주행할 때는 굉장히 위아래 상하 움직임이나 좌우 움직임이 큰 것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그와는 굉장히 좀 상반된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좀 픽업 트럭 차량을 만들어 온 미국 제조사들이 선보이는 결과물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사실 그 골프 GTI를 시승하면서
해치백, 소형 해치백을 정말 다듬고 다듬어서 8세대까지 진화시킨 이 결과물이 어떤 이 주행성, 어떤 운전의 재미를 좀 전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차량의 크기는 정말 크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랫동안 한 차종을 정말 갈고 닦은 이러한 방향성만큼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차량을 지지해주는 이러한 느낌들은 이제 무거운 짐을 적재함에 실었을 때 오히려 차량의 안정성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한 차량의 특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차량이 좀 단단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의 주행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납득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는 좀 좁은 도로를 다니는 경우, 또 도심을 다니는 경우가 많겠지만, 미국에서 이 픽업 트럭의 용도는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싣고 좀 장거리를 주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차량의 안전성을 더 돕는 데는 지금의 세팅이 정말 딱 필요한 설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V8 6.2L 엔진을 탑재한 차량답게 폭발적으로 가속력이 느껴지는 그러한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 이 꾸준히 밀어주는 힘만큼은 자연흡기 엔진의 그 특징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속력도 좋습니다. 제로백이 6초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량의 공차 중량이 2.6톤에 달하는 차량임을 감안해도 굉장히 차량의 그 출력은 넉넉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엔진 사운드가 참 좋아요. 좀 가르릉거리는 듯한 이 낮은 배기 사운드 자체가, 엔진 사운드 자체가 요즘은 정말 느끼기 힘든 이러한 사운드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V8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타워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엔진을 탑재하고는 있지만 조금 차음이 더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걸러진 듯한 인상을 좀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시에라는 오히려 좀 운전자를 자극하는 이 사운드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연비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워낙 차량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차량의 무게도 많이 나가는 차량이죠. 그래서 목함 연비가 6.9고요. 고속도로 연비가 8을 넘는 수치, 8.4 정도의 수치를 제원표 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 도심 주행이 조금 많다면 수치는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만 평균 연비가 5에서 6 사이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차의 특성답게 장거리, 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연비 수치가 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통휴지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8기통을 모두 사용하느냐 아니면 6기통만 사용하느냐, 이렇게 좀 차량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통휴지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고속주행 시에 조금 더 연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심 주행이 많다면 한 5에서 6 정도의 좀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트릭 컴퓨터에 보면은 한 1200km를 주행했을 때 지금 한 6.5km per 리터 정도의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연비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러한 운영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바로 차량 자동차세 부분이 될 텐데요. 상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8,000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 배기량의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자동차세가 한 1년에 한 18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연료비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겠죠. 네, 이렇게 좀 GMC의 시에라 드날리 모델의 전체적인 좀 주행 성능을 좀 알아봤는데요. GMC의 첫 모델이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된 거죠. 관계자분들의 말에 따르면요, 앞으로는 허머 EV 같은 경우에도 좀 차후 도입될 모델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고급스러운 SUV 모델들도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본격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볼륨 자체가 큰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F150이라든지 쉐보레 실버라도라든지 이런 차량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픽업 트럭을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마 주행을 해 보신다면 그냥 미국산 대형 SUV를 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픽업 트럭이라고 굉장히 거친 느낌, 이런 것은 많이 억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GMC가 시에라를 들어오면서 다른 픽업 트럭들
트럭들과의 좀 차별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좀 강하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뭐 9,500만 원 정도의 지금 드날리 X 트림을 좀 시승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러한 차량들은 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신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세컨카, 뭐 서드카까지도 고려를 해서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이 시에라 같은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을 거의 개척한다는 분위기가 또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GM 한국 사업장이 좀 표방하고 있는 좀 아메리칸 브랜드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좀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GMC 브랜드를 국내에도 런칭하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독특한 이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 모델들 이런 차량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GMC 브랜드가 어떤 차량들을 들여올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풀 사이즈 픽업 트럭의 좀 진수를 보여주는 차량이지 않나 라고 이 시에라를 시승하면서 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